원종의 명료한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명료한 아침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료가 저는 그냥 짧게 웃는 거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거 인류학까지 가면서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아, 웃음이요? 네, 그래서 방대하게 막 퍼지는데요. 네. 제가 얼마나 잘 정리할지 제가 저를 잘 못 믿겠는데 서아나운서님을 믿고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까지 뇌과학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웃음은 정확한 기전을 아직 알 수 없다가 마지막 제가 찾은 자료예요. 뇌과학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렇죠. 인체의 신비가 풀리지 않은 신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웃음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맞는 말인가 싶을 때 비웃으면 침 뱉게 되죠. 진심이 담긴 웃음, 애는 침을 못 뱉는다. 그렇겠네요.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억지로 웃으면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게 웃으면 제가 이걸 찾으면서 빨간 줄을 막 걷던 게 즐겁고 기뻐서 웃는 게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약간 사회적인 관계나 예상 밖의 일 이런 하면서 놀라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똑바로 걸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구멍으로 훅 빠진다거나 이거 그냥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으로 누가 확 나와서 헉 하고 놀래서 주저앉는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웃음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뭐 허파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꽈리에 이산화탄소가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한꺼번에 확 풀리는 상황이 이제 웃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웃음은 즐겁거나 행복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인 정보로 황당해 이럴 때 웃음의 상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보면은 코미디나 개그맨들 보시면은 말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반전 그러면 허탈해서 웃기도 하고 정말 그 상황이 웃기다고 생각하고 웃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이란 바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봅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슬픔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이 다양하게 있다. 맞아요. 웃음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의 사전적 의미는 그럼 뭘까? 얼마나 복잡할까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쾌적한 정신 활동에 수반된 감정 반응. 그러니까 쾌적하다는 게 왜 그런가를 이걸 엮어서 보면 내가 긴장 상황이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상황이고 약간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한꺼번에 쫙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내가 긴장이 풀린 그런 상황은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즐거운 상황.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리하셨나 이렇게 보기는 했어요. 근데 웃으면 뭐 복이 와. 그리고 오래 살잖아. 암도 이겨. 운동도 효과가 있대. 살도 빠진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웃음을 뇌의 한 과정이야 라고 이제 뇌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뇌의 한 과정.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후두엽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청각적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왼쪽 뇌가 좀 움직인다든지 판단을 해야 되면 전두엽이 움직인다거나 이게 기억으로 들어가면 해마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기전을 쫙 잡아 놓잖아요. 근데 그 웃음을 한번 기전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 게 뇌과학인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보 교수님이 이게 뇌과학을 이제 정리하신 분인데요. 웃음이 연구자들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인 건 맞지만 그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 줄 만한 근거나 도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과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을 다룬 논문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 인지라는 건 이게 많은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어떤 하나의 기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세세하게 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웃는가? 그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서나운 개도 손님은 웃는 거 어떠세요? 아니냐고. 예? 걔 제가 어떠세요? 네네. 개는 웃죠. 웃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네. 걔는 웃지 못한다. 걔가 만약에 웃으면 걔도 깨닫는다. 이게 웃는 게 사람과 어. 다르겠지만 뭔가 웃는 것과 비슷한 감정 표현을 하는 건 있는 것 같다. 그런 예, 거죠, 제 생각에. 당시 개의 어떤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걔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웃는다 쪽이 많은데요. 개들은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할 뿐 사람들이 웃을 때 세차게 숨을 이렇게 웃을 때 제가 지금 녹음하다가도 뒤로 빠지는 게 숨이 세게 나가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개들도 경쾌하게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막 산책 가자 그러면 막 헐떡헐떡 하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웃음은 단순히 행복하거나 즐거워서 나타나는 어떤 단편적인 인간들만 하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는 정의가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웃음은 신체적인 변화를 주는 정신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단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웃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도 혼자 있다가 이렇게 방송 원고 준비하면서 웃을 때랑 서아나운서님 봤을 때 이렇게 웃는 거는 그 폭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있으면 한 30배쯤 더 많이 웃는다고 해요.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더 웃을 수 있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말씀 중에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30배 정도는 더 많이 웃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웃지? 내가 네. 누구랑 있을 때 웃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웃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웃고 지나갔지 예. 그 상황을 다시 짚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좀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황당함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당해야지 우리는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기묘한 쾌감. 기묘한 쾌감. 예, 진짜 웃기다. 야, 정말 웃기지 않아? 허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귀를 사람들 사회적으로 있는데 끼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뭐 버스 안에서 방귀를 끼면 누군가 같이 있는 데에서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그 내면의 가스를 배출한 그 상황이 사람들은 웃긴 거 아주 개인적인 상황인데 네, 네. 그게 웃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네. 긴장되었던 예상 상황이 갑자기 해소되는 것. 그때 웃음이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웃음이 나온다고 했고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또 얘기했는데요. 어떤 관념과 관념이 이거 좀 어렵죠? 불균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소통하려고 할 때 이거는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이건 약간 비웃음이겠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공감이 가는데요. A 베인이라는 분은 타인의 체면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면 난 괜찮아 하면서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약간 비웃음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비웃음도 될 수는 있지만 비웃음보다는 그래 나만 아니면 돼라는 어떤 그 안도감과 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체면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예상된 결말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가면 웃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 이제 이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웃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신체적인 반응을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정리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예, 우선은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폐에서 체외로 공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세차게 내보내니까 광대뼈 있는 데하고 네. 흉부 있는 데 그리고 복부 있는 데가 수축이 된다고 해요. 수축 이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갈비뼈 있는데 늑강근 있는 데가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횡격막 있는데 가로막 있는 데가 움직이면서 복부가 크게 꿀렁꿀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 반응이 네. 거의 일반 숨쉬기를 확대한 정도의 숨쉬기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장육부가 긴장된 상태에서 그게 풀려버리는 거니까 순환이 잘 돼서 몸이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면 정말 웃음만으로도 정말 건강해지겠는데 하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웃을 때요, 근육이 많이 웃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동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게 얼마나 웃는지를 SK 브랜드 관리실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성인 남녀가 네. 한 10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하루에요? 네. 그리고 90초 웃는다고 해요.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나 싶은데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근심과 걱정은 3시간 6분. 만약 80년을 산다. 그러면 10년 넘게 근심과 걱정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웃는 시간하고 근심 걱정 시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지금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평생으로 보니까 10년이면 맞아요.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 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엔돌핀이 몸을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웃었을 때 아까 효과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웃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효과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벌써 13세기 초에 나왔다고 그래요. 네,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뼈와 근육이 굳어져가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노만 커즌즈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편집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다음부터는 몸의 통증이 확 줄기 시작하면서 네. 웃음 치료에 대해서 13세기부터 이미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좋은가를 보니까 폐 자체는 이게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네. 폐 안에 꽈리가 있긴 한데 그거를 근육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늑간 사이에 있는 근육들과 복근과 가슴 근육, 목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늑간을 끌어올리고 내리면서 이게 숨을 쉬게 되니까 폐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잔류 공기를 내보내기가 어려운데 네. 웃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근육들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숨 쉴 때보다. 네. 그래서 잔류 공기가 나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되면서 근육과 혈액 내의 산소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맑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에 그런 효과가 뇌에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나오는, 그러니까 행복한 호르몬이죠. 옥시토신이 나오기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엔돌핀이 보통 한 그 몰핀의 200배라 그러나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데 엔돌핀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세로토닌,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좀 조절해 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잘 웃는 분들은 그래서 면역력이 향상되고요. 암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서아나운서님은 관심 없겠지만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해요. 아, 다이어트 효과. 네네. 얼굴 근육은 15개 이상이 움직이고요. 예. 몸의 근육은 231 하나하나 움직여요. 웃을 때. 네. 그러면 한번 웃어볼만 하죠? 네. 그래서 10초 웃는 동안 조깅 4분 한 거 정도? 그러니까 나 뛸 수 없는, 뭐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못 뛰잖아요. 네. 그때 한 뭐 좀 파한대소한다 그러고 4초만 웃어도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홀덴 같은 경우에는 1분만 열심히 웃어도 10분의 에어로빅 효과와 조깅, 자전거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네. 한번 크게 웃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근데 사실은 이제 요가나 명상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막 웃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뭔가 고요하게, 뭐 좀 차분하게 네.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막 요가나 명상 이런 걸 하는 것도 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웃게 되고 이러는 네. 좀 효과도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깨달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침묵하는 성자 외에는요. 네. 그분들은 더 많이 울기도 하고 더 많이 웃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굉장히 공감하는 게 깊어지니까 네. 상대방이 어떤 감각으로 슬픈지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웃음을 웃는가를 심정적으로 깊게 보니까 더 크게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네. 더 질이 좋은 웃음을 더 크게 웃을 수 있고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인도의 아슈람 같은 데 가면 요가할 때 되게 심각할 것 같지만 네. 제가 처음 인도에 아슈람 가서 정말 놀랬던 게 어떤 미국 분이 들어와서 그냥 큰 대자로 딱 누워서 한 10분 지나니까 막 코를 골고 그냥 자고 나가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분은? 그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어. 그것도 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 요가 거기 가면 굉장히 명상홀이 큰데 네. 전 세계 애기들 꼬마들이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데 그것도 요가다. 그리고 막 애들이 까르륵 까르륵 거리고 거기 수아미 베다 바라티 무릎 위에 막 올라가서 앉고 그래도 네. 강의하시다가 그냥 안아주시고 그래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웃음을 더 많이 웃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억지 웃음을 웃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요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속 더딥혀지는 이 감정적인 이 겹을 좀 내려놓는 게 요가, 명상 이런 거다.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웃음이 좋다는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들으시면서 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웃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내 판단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그것과 연결될 때 정말 웃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슬픈 건 나이가 들면서 웃는 게 좀 덜해지죠. 그러니까요. 예, 아이들은 막 금방금방 웃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아지면서 내 판단이 확고해지고 내가 볼 때는 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네. 모든 상황이 경직되고 그 경직된 상황에서 내 판단이 아닌 게 들어오면 이건 공격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네. 내 상황과 어떤 경험과 내 판단을 좀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를 수 있는 건데 항상 매일 새롭게 태어나면서 매 상황이 새로운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지는 게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웃음이라는 게 뭔가 황당한 상황이 네네. 연출될 때 터져 나오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다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황당한 일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웃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일이 없어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판단이 확고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래라는 게 정확하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이래 하고 이게 구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황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탁 틀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 네. 웃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말하면 바로 딱 즉답이 나오는데 당신의 삶의 경험이 온 세상의 경험에 넘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웃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 모든 새로운 정보나 모든 새로운 상황들이 난 잘 모르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새로운 뭔가 발전적인 상황이지라고 겸허하게 바라본다면 네. 웃음은 언제나 자유롭게 아이처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내 판단이라는 걸 사라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접한다면 웃음은 죽을 때까지도 밝은 미소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오늘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내가 어떨 때 웃었지? 어떤 상황이 웃긴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쵸.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웃음에 도움이 되는 동작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이거 조금 웃긴데요. 네. 웃음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죠.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딱 보면은 그 포즈가 목 뒤를 잡으면서 헉 뒤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 뒤에 모든 그 압박과 화와 나를 긴장시키고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오니까 네. 목 뒤를 자극해서 긴장을 푸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화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주먹을 쥐어서 두개골 아래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되 이마는 45도 위를 보면서 네. 5kg에서 6kg 정도 되는 무게로 약간 압박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목 뒤의 긴장감과 함께 삶 속의 어떤 책임감과 불평과
화남과 이런 것들을 좀 심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덜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긴장된다 이럴 때는 한두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해보니까 좀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완되면서. 약간 소름 끼치면서 긴장이 쫙 풀리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또 없어요, 쌤? 이게 조금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좀 나 이러면 안 돼라고 채찍질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숨을 마시면서 만세 하고 팔을 들어서 네. 이 팔을 뒤로 돌리는데 어, 입꼬리가 실룩실룩하거나 코 있는 데가 삐쭉삐쭉한다면 웃음 근육과 연결된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고 긴장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잘 웃지 않는 분들은 팔을 만세해서 뒤로 할 때 얼굴 근육이 삐쭉삐쭉 실룩실룩 따라가게 돼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숨을 마시면서 위로 했다가 입을 벌리셨네요. 예, 그 동작을 하시면서 긴장도 푸시고 네. 팔 드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을 웃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쌤? 이제 우선은 이거를 이제 주먹을 쥐어서 귓볼 아래쪽을 네. 안쪽으로 꽉 눌러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좀 이렇게 욕심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사장님을 그릴 때 이렇게 아래턱을 좀 크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두툼하게. 예, 자기 판단이 맞고 잘 웃지 않고 이런 분들은 귓볼 아래쪽이 막 부푼다 그래요. 나도 혹시 내 판단이 확고해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새롭게 보지 못해서 웃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네. 앞에서 뒤로 귓볼 바로 아래쪽을 마사지하면서 씹을 때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풀기도 하고 마음의 긴장감을 푸는 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좋은 웃음을 웃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동작 3가지 알려주셨는데 하나하나 해보니까 확실히 좀 몸이 좀 이완되는 네.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료한 아침 미소와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의 명상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 되겠는데? 하나 더 할 수